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헤리티지 쿠퍼 박유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테스형 알고 계세요? 테스형. 제목이 이렇습니다. 테스형, 네트워크 왜 이래? 네트워크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테스형을 왜 찾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왜냐면 이 테스형의 가사를 보니까 내 삶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또 내 사랑은 왜 이래? 이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줘요. 테스형에게. 대답도 없는 테스형에게.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만큼 삶도 사랑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후 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왜 힘드세요? 왜 어려우신가요? 왜 그토록 성공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힘든가요? 저는 테스 형이 얘기한, 우리 소크라테스 형이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에 힌트를 얻었어요. 왜 힘드냐면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려면요,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이것을 대면해야 돼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과 대면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자연의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꼭 후회할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막 주마등처럼 기억이 난대요. 어떤 것들이 기억나냐면, 첫 번째, 가고 싶은 곳. 내가 죽기 직전에 가고 싶은 곳이 그렇게 기억이 난대요.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곳들이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후회된대요. 세 번째,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후회된대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왜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세 가지가 왜 죽기 직전에 그렇게 후회로 남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곳.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 묻힐 땅을 찾지 마라. 살아서 좋은 땅을 가라.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명당을 찾아요. 내가 묻힐 명당을. 근데 실제로 햇볕이 잘 들고 수몰되지도 않고 하여튼 진짜 명당 자리 있잖아요. 막 풍수지리학적으로 너무 명당 자리, 그런 자리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죽어서 묻힐 땅,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죽어서 묻힐 땅은 내가 행복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힘든 땅이죠. 명당 자리는 서울에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어요. 산골짜기 있단 말이야. 오히려 내가 그런 명당 자리를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살아서 내가 내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낫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 볼게요. 자, 눈 감으셨나요? 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넓은 하얀 백사장이 있어요. 그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태양빛이 반짝반짝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그 아래는 그 태양빛에 반사돼서 더더욱이 눈부시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후, 쏴, 후, 쏴. 파도가 치고요. 그 파도가 내 발을 간지럽히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파란색 지붕에 하얀 칠을 해놓은 그런 집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귓전을 때리는 노래가 갑자기 들려요. 뭐냐면 따라리리라라리라 따라라 따따라. 뭐예요? 포카리 땡 외트죠. 우리가 그런 광고를 보면서 그 지역을 너무 가고는 싶은데 죽기 직전에 그런 게 생각이 안 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죽기 직전에 여기를 못 가냐면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시간적인,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생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녕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때 정말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하는 일이 나를 나답게 살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라면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택하시겠죠. 제가 아는 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분은 네트워크를 2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근데 20년이 넘어서 한 25년 이 정도 되니까 이제야 정말로 남들이 바래왔던 그런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공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그런 기쁨보다 내가 나로서 있는 그 시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내가 지금 꽃꽂이를 하고 있는 이때가 너무 행복하다.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 꿈이 되면 안 됩니다. 로얄 크라운이 내 꿈이 아니라 로얄 크라운이 돼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내 꿈이어야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억날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왜 고맙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냐면 관계의 불화 중 대부분은 돈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관계의 불화 중에 대부분은 돈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 재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안 갔어요. 왜냐면 죄송해서. 아들 이렇게 잘난 아들 낳았는데 어머니 말이에요. 잘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불효를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기도 좀 꺼려지고 내가 멋있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여유가 있다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줄 텐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 괜히 시샘이 나고 정말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해드렸을 때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왜? 네트워크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예요.
저는 이루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에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해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해요. 그것이 강한 사람들은 꼭 이루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4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가? 저처럼 죽음을 대면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죽기 직전에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준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하기 위한 그런 목표 지점을 성취했을 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희열이 있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르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 거고,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천천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 이후의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두 유형이 있어요. 두 유형. 어떤 유형이 있냐면, 성취했을 때 기쁨, 즐거움, 희열이 이루지 못했을 때의 고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려움과 시련보다 이뤄냈을 때 희열이 큰 사람과, 또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오히려 이루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 더 큰 사람, 어려움과 시련이 기쁨과 즐거움보다 클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후자는요,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보다 이루려고 할 때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장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기하십시오.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은요, 굉장히 시련이 많은 일이에요. 어려움이 많은 일이고요. 그리고 고통도 뒤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시련,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내가 정말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에 도달해서 그 성취감, 그런 희열,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저의 질문은 끝났어요. 이 이유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뤘을 때 기쁨이 훨씬 더 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회사의 제품들을 전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선진, 앞서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선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서 나간다.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고, 나의 어떤 모임들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낫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예요. 그런데 이 선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뒤에 뭐만 붙이면 다 말이 돼요. 선진화, 선진국, 선진기업. 우리는 선진화하는 걸 너무도 좋아하고요, 선진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요, 선진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선진기업. 여러분, 선진기업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선진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진기업이라는 건요, 뭐냐면 이런 기업들, 비전이 있고 가치 소비가 가능하고 나눔의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기업, 그것이 바로 선진기업입니다.
선진 기업이라는 건요, 트렌드라는 걸 보셔야 돼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비전이 있는 회사일 거예요. 그 미래가 분명히 밝은 미래로 보여지는 회사일 거예요. 두 번째로 가치 소비. 지금의 트렌드가 정말로 그냥 소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소비를 원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가치 소비를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회사인지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치 소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소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돕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그것이 바로 가치 소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선진 기업이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얻어진 많은 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나눔이겠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이 선진 기업이다. 이 선진 기업의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는 단 한 가지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가치가 중요하냐면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8년에 완성한 그림이에요. 이제 거의 500살이 넘었죠. 500살짜리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해마다 800만 명의 관광객이 루브르를 찾습니다. 루브르를,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은요 실제로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우린 이렇게 크게 보지만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이 작은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800만 명이 모인대요, 루브르에. 왜일까요? 가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겠죠. 이 그림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500년이 넘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 기업의 가치로 인해서 나의 멤버십에도 그 가치가 남지 않을까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서도요, 저는 그 가치가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선한 영향력, 내가 끼치고자 했던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가치가 100년, 200년, 500년 지쿱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리더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했다면 제 이름 또한 100년, 200년, 500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500년 뒤에 지쿱이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쿱엔 박률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포피를 들고 와봤어요. 포피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프로덕트, 두 번째 프라이스, 세 번째 플레이스, 네 번째 프로모션까지 이 네 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네 가지로 전략을 짤 건데, 여기에는 회사와 회사의 가치와 제품과 그리고 보상 플랜, 소득 플랜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덕트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프로덕트라는 건 제품이죠. 말 그대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그냥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덕트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품군과 시장 침투력이에요.
다시 제품군과 시장 침투력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제품군과 시장 침투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품군은 어떤 제품군이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재구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극명하게 갈려요. 제가 아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템이요, 신발이에요. 신발. 여러분, 신발을 언제 구매하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신발을 취미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기능화예요. 그냥 나갈 때 신기 위해서, 뭐 패션도 아니야. 그냥 양말로 나가면 발이 아프니까 사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신발을 언제 구매하냐면 신발이 다 떨어질 때 구매해요. 신발이 언제 떨어질까요? 저같이 빨빨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한 1년 안에도 어쩌면 이렇게 해지겠죠? 근데 질 좋은 신발 사면 2년, 3년도 신어요. 그럼 재구매라는 건 어떤 때 생기냐? 3년 뒤에 생기겠죠. 근데 이 회사가 신발도 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떨어지지도 않아. 10년이 가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 재구매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0년마다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품군이 정말로 좋은 제품군이 만들어졌다면 그럼 시장 침투력도 보셔야죠. 제품군은 있어요. 제품군은 좋아. 제품군은 좋은데 시장 침투력이 정말로 트렌드에 맞는지,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장의 품목인지,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장 침투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쿰의 제품군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생필품, 스킨케어, 바디케어, 헤어케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제품군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정말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생필품이 없는 기업이 없고요, 스킨케어가 없는 기업이 없어요, 바디케어가 없는 기업이 없고요, 헤어케어가 없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필품, 그중에 생필품은요 왜 중요하냐면 생활 필수품, 맨날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맨날 소비가 돼서, 그래서 재구매가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는 제품들,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군을 갖고 있다면 제품 선정은 참 잘했구나, 이 지쿰이라는 회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 침투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시장 침투력이 있는가. 시장 침투력은 어찌 보면 트렌드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트렌드를 가장 보기 쉬운 방법은 저는 키워드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키워드. 뭐 요즘 키워드, 뭐 해시태그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이 제품을 쓰면서 요런 키워드를 요즘에 작성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해시태그를 한번 볼게요. 이 생필품의 키워드, 생필품을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태그는 뭐냐면 바로 안전성과 가성비예요. 생필품은 말 그대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매일 쓰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가령 치약, 칫솔, 이 샴푸, 바디 워시, 이런 것들이 생필품이겠죠. 근데 생필품에 왜 안전성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냐면, 안전성, 매일 쓰는, 내가 매일 바르는, 내가 매일 닦는, 내가 매일 섭취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생필품은. 그래서 밀접하게 나랑 연관되어 있는, 밀접하게 내가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독성이 가득하다면 내가 이걸 썼을 때 건강을 해친다는 것들을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걸 썼을 때 내가 건강이 문제가 없는가, 정말로 안전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필품은 말 그대로 생활 필수품, 맨날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맨날 써야 되는 물건이 한 번 쓸 때마다 10,000원씩 써야 되면 저희 가게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가성비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은 저렴한데 그거 이상의 제품력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필품은 볼 때 안전성과 가성비를 보더라. 두 번째, 스킨케어. 스킨케어는요, 기능성과 필환경이라는 것들을 봐요. 뭐냐면 기능성. 아니, 우리 스킨케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얼굴이 조금 더 작아지고, 내 얼굴이 조금 더 젊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기미 주근깨가 사라지고. 우리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기능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을 바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썼는데 지금은요,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품, 그 내가 쓰는 화장품을 만들 때 정말로 환경을 파괴하는지, 아니면 동물들을 실험을 하는지, 동물들을 죽이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뉴스 요즘에 잘 보시죠? 뉴스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 파괴가 심화돼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습격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다니면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계속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떤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정말로 많은 동물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의 밀레니얼 시대, 20, 30대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을 안 하게 될까요? 환경을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이다, 환경을 정말 필히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시태그가 많이 달리게 됐어요. 바디케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디톡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필품들을 쓰면서 쌓인 독들, 내가 안 좋은 제품들을 먹으면서, 안 좋은 식품들을 먹으면서 쌓인 독성들을 이제 없애고 싶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브이노믹스 시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지 않는 이 시대, 심지어는 내가 조금 아파도 그냥 집에서 치료하겠다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가전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시대예요. 예를 들면 지쿠비라는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라파 402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제품들이 대두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헤어케어요. 탈모, 염색. 탈모, 염색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몇 조 원의 시장이에요. 수십조 원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탈모 걱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흰머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쿱의 제품 중에 빨리 헤나가 다시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런 해시태그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알려드린 필수 키워드 해시태그에 지쿱이라는 회사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지쿰의 제품을 내가 전달했을 때, 바이럴 마케팅을 했을 때, 처음 전달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생필품을 전달받고, 처음에는 한 가지의 그 화장품을 전달받고, 처음에는 그냥 의료과전 하나를 전달받아서 써봤더니 정말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지쿰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 볼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를 찾아볼까요? 당연히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제품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고 이것도 좋네? 이것도 구매해볼까?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잖아.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바이럴 마케팅, 그 한 사람의
체험 전달, 그 한 사람의 이 해시태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가치 소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캡틴 잘생겼다라는 거짓말도 생길 거고요. 비코브 인증, 선한 영향력, 투잡 가능, 비건, 다이어트, 무독성, 글로벌, 백년기업, 착한 소비, 리더 육성, 사회적 기업, 가심비, 헤리티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전달한 제 이름도 해시태그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저는 직급 시즌 2의 최전선에서 달려나가는 젊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적을 때, 해시태그를 적을 때 언제나 항상 직급하면 박률이 뒤에 따라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품을 이야기하는데 제품 소개를 한 가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 전 세계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화장품이 뭘까요? 가장 많이 먹는 화장품이 뭘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명화죠. 감이 오시나요? 바로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뭐 키스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은 못 드셨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립스틱 성분이요, 얼마나 조금 위험한 성분들이 많냐면 납, 카드뮴, 철, 마그네슘, 심지어는 동물성 원료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지렁이 피, 향유골의 똥,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향료라고 써 있으니까는 좋은 향이 나서 먹는데, 막 입술 먹는데, 그게 사실은 지렁이의 피였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고래의 똥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올바른 립스틱을 선택을 해야만 해요. 뭐냐면 바로 케어셀라 르클레어 립스틱이에요. 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냐면요, 바로 비건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기 때문이에요. 비건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동물유래 원재료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제품 생산 공정의 모든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없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로 친환경, 필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립스틱이란 얘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향유골의 똥이나 지렁이의 피는 이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동물 유래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건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완벽한 채식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립스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비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비건의 시장을 한번 볼까요? 2019년 기준에 25세에서 34세까지의 미국인 중 4분의 1이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비건이에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비건 인구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요, 전 세계 비건 인구가 5,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비건 인구가 50만 명이나 돼요. 지금 직후의 회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비건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 전망이 2025년에는요 208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5조 원을 도달할 것이고요, 비건 화장품 성장세는 매년 6%, 8%씩 성장하고 있는데 일반 화장품은요 1%
이내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감이 오시나요? 내가 왜 이 비건 화장품을 사용해야 되며 내가 왜 이 비건 화장품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할지 정확하게 나오시죠?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립스틱의 이 뒷부분, 이 패키지 이 뒷부분이요,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이 아니라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필환경 소재인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종이를요, 사람들이 종이이기 때문에 그거 젖으면 어떡해? 물론 방수 처리했죠. 그럼 그거 종이니까 플라스틱보다 약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이요, 쇠가 아니라요, 종이였어요. 종이를 여러 겹 겹쳐서 막 뭉쳐서, 그래서 칼에 비어도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순신 장군의 문제가 아니라, 갑옷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품을 만들 때 패키지까지도 환경을 생각했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비건인들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것들을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은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 그 동급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돼요. 보통의 유통 구조예요. 첫 번째 연구하고요, 두 번째 개발하고요, 세 번째 원재료를 생산해야 되고요, 네 번째 그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을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도 여러 군데서 하고요, 보통은 개발도 여러 군데서 하고요, 원재료도 여러 군데서 받고요, 또 제조도 여러 군데서 하고요, 그리고 유통도 뭐 도매, 소매, 총판 뭐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이렇게 건너죠. 실제로 연구부터 유통까지 가는 모든 유통의 과정들이 작게는 이렇게 5개, 많게는 18개, 27개, 40개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유통 마진이 결국엔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소비자가 감당해야 돼요. 소비자가. 근데 이것들을 싹 다 축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요, 연구, 개발, 제조, 그리고 원재료 생산까지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회사의 자회사인 지쿱이라는 회사가 직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통의 구조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될 유통 마진도 싹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가격 경쟁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통 혁신, 그리고 유통 혁신을 통해서 가격 혁신까지 이루어낸 회사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 혁신의 측면만 보고 싼 게 비지떡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정확하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전략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이유를 전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로 저렴하고 싼 제품이다 라고 인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의 혁신을 우리는 이루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프라이스에 대한 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품과 제품의 가격은 알았는데 이 제품을 어디다가 어디서 전달하고 제공할까?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하는 일인가요? 제품을 판매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는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크게 구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온라인, 두 번째 오프라인. 처음에는 온라인 시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죠.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인스타까지. 그런데 이 등등등이겠죠.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 이 5가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직후비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온라인의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펼쳐야 될까요? 온라인을 강화하십시오. 온라인을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에게 제품 전달하고요, 또 페이스북에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고요, 또 유튜브에다가 이런 강의들이나, 그리고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의 사용 방법, 이런 것들, 사용 팁들을 직접 찍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블로그에다가 나의 기록들,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 기록, 내가 이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록들, 이런 것들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5가지를 전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온라인 전략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온라인에 기반이 되는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프라인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요, 저는 그냥 딱 이런 것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직급이라는 회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전개할 때, 멤버십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이 일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근데 이 직급이라는 회사에는요, 캠퍼스 시스템이 있어요. 캠퍼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장소도요, 대한민국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 캠퍼스입니다. 직급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여길 들어올 때 돈을 내고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사용료를 지불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지금 PPT도 사용하고 있고요,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장소도 사용하고 있고요, 전기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캠퍼스가 대한민국에 총 14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라는 것,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인구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인구가요,
제가 엊그제인가 그 리더 미팅을 할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7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5,178만 명이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의 인구가 5,178만 명인데 실제로 직쿱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층이 저는 뭐 한 2천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최소를 잡아서. 그럼 2천만 명에 1%만 직쿱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20만 명입니다. 지금 직쿱 회원 13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20만 명만 바라보고 사업하는 건 아니죠. 100만 명, 200만 명, 500만 명, 저는 직쿱의 가치 요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직쿱을 알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쿱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해외로 나가볼까요? 해외 진출 국가가요 4개국,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까지 지금 진출해 있어요. 각국의 캠퍼스가 총 8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4군데, 일본에 1군데, 그리고 대만에 1군데, 베트남에 2군데, 이렇게 8개나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서울 캠퍼스처럼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4개국의 인구를 총합 봤더니 5억 7,861만 명이나 돼요. 5억 7,800만 명. 이들 중 0.1%만 직쿱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57만 명입니다. 지금의 직쿱보다 훨씬 더 커다란 멤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진출 예정 국가가 현재 그냥 이야기가 된 국가가 4개국이 더 남았는데 진출 예정 국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2년 안에 이 4개국이 또 오픈하게 돼요. 그래서 진출 예정 국가 인구까지 총합 봤더니 18억 1,499만 명이다. 왜 제가 플레이스를 얘기하면서 인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의 총합을 봤더니 24억 4,500만 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전달할 장소가 많다는 것은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24억 4,500만 명의 0.01%는 244만 명이에요. 지금의 직쿱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전개하는 이 장소들이 너무도 넓고 그리고 너무도 편리하고 너무도 배려가 있는 장소들이라서 여러분 사업하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것을 전략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선전, 마케팅,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프로모션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바로 STP,
STP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STP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냥 show the plan, show the plan, show the plan 그래서 STP야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STP의 진정한 정의는 S, segmentation,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T, targeting, 타깃을 선정하고요. P, positioning, 그 타깃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STP 전략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어떤 마케팅이든 이걸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캡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문성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 품위와 인격을 정말로 잘 갖춘 매력 있는 그런 리더가 시즌2에 대두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마케터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S부터 볼게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라는 얘기예요. 원문의 뜻은 수요층별로 시장을 분할해서 각 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쉽게 시장을 분류해보자. 국가라면 국가별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으로,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산 사람들, 경남, 전남, 경북, 전북, 서울, 인천, 내지는 컨슈머, 부업자, 사업자, 나이, 성별, 남녀로 세분화할 것인지 나이별로 세분화할 것인지 라이프 스타일, 조금 소득 수준이 적은 사람들, 조금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여유로운 사람들 이렇게 나눌 것인지 그런 세분화 전략을 펼치라는 얘기예요. 세분화가 되었다면 이제 타깃을 설정하는데 타깃 설정 전체 시장을 세분화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혹은 복수, 2개, 3개, 여러 개든 상관없어요.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요. 그 목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지금 뭐 나이 얘기했잖아요. 나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로 세분화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내지는 20, 30대, 40, 50대, 60, 70대 이렇게 세분화했다면 그들 중 내가 공략하고 싶은 타깃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 모든 소비자들 군단 중에 세분화를 아까 제가 프로덕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생필품, 뭐 바디케어,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타깃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체험 전달이 가능해요. 체험 전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애용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타깃층을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내가 시장을 세분화했고요. 그 타깃을 선정할 때 타깃을 선정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애용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가장 쉬운 타깃을 선정하는 것. 그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포지셔닝은 이거예요. 일단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이나 기업을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내가 제품을 구매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위치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당신이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 선정. 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분화와 타깃 설정 그리고 차별화를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지쿠퍼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지쿱의 제품들 중에 뭐 물론 다 좋아하지만 이 다이어트 제품들을 너무 좋아해요.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자, 지쿱의 제품들이 다이어트, 스킨케어, 뭐 헬스케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그렇게 세분화한 다음에 타깃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다이어트로 설정했어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포지셔닝. 이 지쿱의 다이어트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 타깃층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 지쿱의 다이어트는 정말 안전하고요. 이 지쿱의 다이어트는 요요가 없고요. 이 지쿱의 다이어트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이 지쿱의 다이어트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입니다 라고 포지셔닝을 해놨다면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제대로 전략만 세웠다면 이 사람은 100%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STP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로 전달해야만 하는 대상들에게 정말로 높은 확률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전략이기 때문에 STP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이 STP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정말로 프로모션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너무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소득을 원해요. 그러면 소비만으로도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로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두 번째,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 소비를 소득으로 바꾸는 것들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내용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첫 질문과 같죠? 정말 내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가도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올바른 소득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도 할 수 있을까?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이런 거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정말로 이런 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나도 가능할까? 네. 왜냐면 이 지쿱의 시스템이 진화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왜냐면 이 지쿱에는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꿈꾸는 비전,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최고의 대안이 바로 이 지쿱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선진, 그 어떤 회사보다도 앞서 나가고 그 어떤 제품보다도 좋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좋은 가치를, 더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이제 테스 형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선진기업 직후, 아름다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이 직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헤리티지 직후퍼 박유리였습니다.